외국인들이 한국 남자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총을 쏠 수 있느냐, 진짜 총을 만져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종교적인 이유 또는 어떤 이유로든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순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식들의 군대 문제로 대통령이 될 뻔했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일부 연예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편법을 썼다가 그대로 방송계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죠. 그만큼 한국에서 군대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군대로 흥하고 군대로 망한 남성들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국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휴전선을 두고 대치해왔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념 차이로 분단된 대표적인 4개국 가운데 베트남과 독일 그리고 예멘은 꿈에 그리던 통일을 이뤄냈지만 한반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제비뽑기로 군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유사시 작전에 투입될 준비를 하죠.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만큼은 병역 의무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결정하기도 하죠. 이후 영상에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20대 후반 이후의 남성들은 정치인 중에 이회창이라는 분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름만큼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음에도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을 만큼 대단한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했던 인물이죠. 보통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가 낙선하면 엄청난 지지율 하락을 거치며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를 믿고 지지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접고 새로운 리더를 찾아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3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던 이회창이란 인물은 달랐습니다. 정계에 진출하기 전 그는 법조계의 대단한 거물이었습니다. 1935년생으로 불과 26살의 나이로 판사로 임용된 그는 1993년 대법관으로 퇴직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명판결을 남겼고 대쪽판사라는 별명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위상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1996년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0년 한나라당 총재를 거치며 제1야당을 장악했을 정도로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한 거물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낙선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의 대쪽 판사의 이미지 그리고 청렴도는 공직자, 법조인, 정치인들 중에서도 역대급이었는데요. 본인의 청렴도는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깔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미지면 당장 대통령으로 뽑혔을 법도 한데 그는 한 번도 대통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두 아들의 병역비리, 병풍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회창의 두 아들은 군면제를 받았는데 부당하게 군면제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1997년 대선 직전에 제기됩니다. 김대엽과 서른이라는 인물에 의해 제기된 이 의혹은 신문과 방송을 타고 어마어마한 회오리를 몰고 왔는데요. 두 아들의 병역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회창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그의 지지율은 40%를 훌쩍 뛰어넘어 2위였던 김대중의 25%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 한치의 의혹도 없었죠. 그러나 병역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그의 지지율은 15%대로 급락했고 결국 대선에서 그는 39만 표 차이로 낙선하고 맙니다. 결국 병풍 사건은 정당한 면제였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지며 이를 제기한 김대엽과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측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낙선한 대통령 선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과 맞붙었지만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또다시 병풍 사건이 대선의 핵 이슈로 떠오르면서 불과 5표 차이로 또다시 낙선하고 말죠. 전체 투표자 수 2480만 표에서 불과 5만 표로 패배한 겁니다. 만약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회창은 이미 김대중을 누르고 벌써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병역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하죠. 연예계에서도 병역 의무를 이행했느냐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남자 연예인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고 누려야 할 20대 초중반의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해왔죠.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의 이미지는 치명타를 넘어 자칫 방송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MC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09년 12월로 올라갑니다. 당시 나영석 PD가 연출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멤버였던 김종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익근무를 하다 소집 해제됨과 동시에 1박 2일로 복귀했는데 같은 79년생인 MC몽은 왜 군대에 가지 않느냐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한 살 많은 은지원처럼 아예 면제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MC몽에 대한 군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4일 MLB파크라는 커뮤니티에 MC몽은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폭로글이 나오면서 의심이 시작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죠. 그리고 6월 30일 어금니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러 발치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4달 뒤에는 일부러 병역 의무를 늦추기 위해 7번이나 입대를 늦췄다는 사실도 보도되면서 그는 더 이상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MC몽이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병역을 기피했다가 방송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비단 MC몽뿐만은 아닙니다. 스티븐 유, 유승준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초반 유승준이라는 인물의 인기는 범접 불가였습니다. 솔로 가수로 등장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등등 가수로서의 능력도 대단했지만 운동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이미지도 좋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아예 한국에 입국조차 할 수 없게 된 이유도 병역 문제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희대의 배신자 및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고 한국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영구 퇴출되었죠. 그는 늘 군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팬은 그가 언젠가는 군대에 갈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다면 아주 오래도록 인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갈 것처럼 늘 이야기하던 그가 2001년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래 병역을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된 남성들에게는 해외 출국을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콘서트한 후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면서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총영사관으로 가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에서의 연예인 활동뿐 아니라 한국으로의 입국조차도 완전히 막혀버리면서 아직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큰 인기를 안겨주었던 한국으로 입국하려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는 병역을 기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가 이토록 심각했다는 걸 그가 2001년에 알았다면 무조건 군대에 갔을 것이라는 유승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잠시 쉬는 상황에서 모든 남자가 이행해야 하는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도 연예인들에게는 상당한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들에게는 부스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죠. 지난 2013년 5월 온라인에서는 현빈 씨가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모습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전역 후 몇 년의 기간 동안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합니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몇 박을 영내에서 숙식하며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8시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사격이나 훈련 등을 잊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현빈의 경우는 군대에 큰 관심이 없는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에게 평생 까인 방지권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훤칠하고 큰 키로 여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지만 남성들에게도 진짜 사나이라며 큰 인기를 얻는 사기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김태평 씨는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자원해야 갑니다. 강제로 차출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은 해병대를 가겠다며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과연 현빈이 유승준처럼 말뿐인 해병대를 갈 것이냐, 실제 갈 것이냐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결국 2011년 3월 7일 현빈은 포항에서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현빈은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로 최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늦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9살 가장 절정의 나이에 그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1137기 기수로 2년을 멋지게 보냈습니다. 누구는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 회피하는 마당에 자원 입대로 해병대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남성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동시에 사랑받는 남자가 됐습니다. 가장 멋진 나이에 가장 멋지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자라는 수식어가 현빈에게 붙기 시작했죠.
지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현빈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군대를 다녀와서가 아닙니다. 2019년 한국에서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덕분이었죠. 패러글라이딩 하다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북한에 착륙한 윤세리는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둘째 아들 리정혁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북한이라는 독특한 배경, 그리고 재벌 2세 윤세리와 북한군 대위 리정혁 씨의 캐릭터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불러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드라마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TVN이라는 종편에서 시청률 21%를 기록하며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지만 현빈과 손예진을 캐스팅해 이 정도 시청률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며 실패로 규정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해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2020년 2월 종영 직후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개국에 이를 동시 공개했는데요. 말 그대로 핵폭탄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중남미 할 것 없이 독특한 소재와 화려한 스토리에 푹 빠졌고, 아시아 전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한 드라마로, 미국에서는 머스트 와치 드라마로 선정되는 등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훤칠한 리정혁 씨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외국에서는 현빈이라는 배우가 아닌 리정혁 팬클럽이 따로 결성되었을 정도라고 하죠. 그만큼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리정혁의 독보적인 비주얼과 군복핏, 그리고 그의 훤칠한 외모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외국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현빈이라는 남자가 가장 화려했을 29살에 오롯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다는 것의 의미를 말이죠. 남들은 회피하기 바쁜 군대를, 그것도 자원해야 입대할 수 있는 해병대를 다녀왔다는 것이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